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 가능한 삶이 되겠습니다. 저는 복지경영학과에 재직 중인 이정영 교수입니다.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내용은 이겁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된 시각은 몇 시일까요? 하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계가 하나 보이시죠? 시계 보면 일반 시계하고 조금 다른데, 이게 환경위기 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가 처음 나왔을 때가 0시 1분 되겠죠. 사람들이 환경을 쭉 오염을 시키면서 시계가 점점점 흘러가겠죠. 쭉 흘러가가지고 12시가 되면은 이 지구는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환경위기 시각을 나타낼 때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시각은 대충 한 몇 시가 될까요? 하는 게 퀴즈입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9시 46분이에요. 12시가 되면은 지구가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계가 9시 46분이니까 매우 위험한 시간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주제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목이 지속 가능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이란 게 도대체 뭔지.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지속 가능한 삶을 왜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세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1분 정도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요즘 이 지속 가능성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sustainability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sustain이란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유지한다, 존속한다, 지속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지속이란 말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속 가능성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환경, 두 번째가 경제, 세 번째가 사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양상의 연속성과 관련된 그런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게 결국 뭔가 하면은 내 주변에서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삶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계에서도 요즘 지속 가능 경영이 이런 대세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이라면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이슈, 환경적 이슈, 사회적 이슈를 잘 종합해서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 활동, 이것이 지속 가능 경영이 되고, 우리가 흔히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기업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은 이윤 창출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옛날에는 그만큼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면은 매출이라든지 이익과 같은 재무적인 성과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뭡니까? 재무적 성과 외에도 윤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회 문제와 같은 이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자 한 이런 활동이 지속 가능 경영이 되겠습니다.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SDG란 약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뭔가 하면은 2016년도부터 2030년에 이르기까지 유엔하고 국제사회의 최고 큰 공동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살펴보면은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이를테면은 빈곤이나 질병, 교육 이런 보편적인 문제하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환경오염 이런 문제하고 일반적인 경제나 사회 문제, 기술, 그다음에 주거, 노사, 고용 이런 문제들을 총 17가지 목표로 분류를 하고 169가지의 세부 목표로 분류를 해서 우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이 유엔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되겠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까 17가지로 분류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노 파버티 하면은 빈곤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17번째 뭡니까? 파트너십 for the goal. 이 16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이르기까지 총 17가지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자라고 유엔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요것을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말로 번역한 거를 제가 같이 놔뒀습니다. 보시면은 빈곤 퇴치, 굶주림 없애기, 건강하고 질 좋은 삶, 교육, 양성평등,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해소, 안정적인 커뮤니티,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그 다음에 환경보호, 수자원 보호, 생태계 보호, 평화와 정의, 그리고 목표에 대한 단결력, 이렇게 17가지 분야로 세계 공통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이 뭔지는 알겠는데 왜 이런 지속 가능한 삶이 중요하냐 하는 거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떡합니까?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에는 이런 자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초창기에는 인류가 이런 지구를 좀 파괴를 하더라도 자정 기능을 통해서 회복을 하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정 기능을 초과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가 되다 보니까 인류가 뭡니까? 미래의 인류가 생존하려는 걸 담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존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삶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편리하게 이익을 누리려고 환경을 망가뜨리고 자원을 낭비해버리면은 우리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앞으로 환경이 더 나빠지면은 우리 후손들은 늘 일상적으로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환경 위기 시기에 말씀드렸잖아요. 0시부터 3시까지는 좀 괜찮은 거고 3시부터 6시까지는 조금 불안한 거, 6시부터 9시까지는 꽤 불안하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불안하고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12시가 되면은 더 이상 뭡니까?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해서 SF 영화 나오는 것처럼 인류가 지구를 떠나가지고 다른 별로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위기 시기라는 것은 이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시간으로 나타낸 것이 환경 위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그다음에 2,000여 명이 넘는 정부라든지 학자라든지 시민단체, 기업의 환경 관련 담당자들, 이런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우리나라 시기는 얼마였습니까? 9시 46분이니까 매우 불안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다행인 것은 우리가 2018년보다는 1분을 되돌렸습니다. 왜? 우리가 나름대로 뭡니까? 커피숍 같은 데서 일회용 용품도 좀 덜 쓰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2018년보다는 1분을 되돌렸지만 2017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25분이나 지난 수치입니다. 이런 속도로 만약에 우리가 환경을 낭비하게 된다면은 우리 후손들은 뭡니까? 12시에 가까운 그런 지구에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9시 45분이니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9시 46분인데 전 세계 평균이 9시 45분이니까 좀 비슷하다고 보고요. 2013년 이후에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들이 어떻습니까? 9시를 넘어서고 있답니다.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호주, 미국,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뭡니까? 10시가 넘은 나라들이니까 이런 나라들이 좀 더 뭡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각 대학마다 인재 상을 정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키우는 인재는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스 인재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학 화신사이버대학교는 에이스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에이스라는 뜻은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에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에이스는 약자입니다. 요거 adaptability하고 competency하고 environment and society, 이 세 개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에이스라고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전공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피턴시 하면은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서 자격증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큰 인재상이 되겠고, 두 번째 인재상은 이거예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빌리티 하면 적응력. 그래서 적응력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겁니다. 이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의 인생이에요. 개인적으로 환경이 변하는데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면은, 그 environment and society라는 거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태도, 인성,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environment하고 society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신사이버대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재상, 자기 전공 역량을 키우고 세상의 변해도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도 키우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 앞에서 지속 가능한 삶이 뭔가도 알게 됐고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됐다면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저는 3설을 제안합니다. 3설. 하나는 뭡니까? 슬기로운 소비 생활. 두 번째는 슬기로운 투자 활동. 세 번째는 슬기로운 창업 기회 모색. 3설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입니다. 그 중에서 제로 웨이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웨이스트란 말은 뭡니까? 쓰레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라고 할 것 같으면은 환경부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뭡니까? 제로화하자, 최소화시키자, 줄이자,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회사가 더 피크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이 더 피크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조그만 회사인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건강한 소비로 만드는 건강한 지구, 서스테이너블 라이프스타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사업화시킨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 보시면은 더 피크 가게 가보면은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객이 직접 가져온 용기에 포장 없이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뭡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은 포장지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포장지가 전부 다 뭐예요?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들이니까, 이 가게는, 더 피크 가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직접 가져가는 거예요. 직접 가져가면은 그만큼 뭐예요? 포장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회성 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생활 대안 제품을 소개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에 앞장서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 중에서 컨셔스 패션입니다. 이 컨셔스란 말은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양심이 있는, 의식이 있는, 개념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컨셔스 패션 하면 뭡니까? 개념 있는 패션, 의식이 있는, 양심이 있는 패션이 되겠죠. 옷 하나를 입더라도 뭐라 말입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옷을 입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자 하는 것이 컨셔스 패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회사로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는 미국의 그 아웃도어 전문 회사예요. 스포츠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 사명, 미션이 재밌게도 이런 미션입니다. We a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 우리는 우리의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게 이 회사의 사명인 거예요. 특이하죠? 보통 회사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고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윤 창출은 수단이고 목적은 뭡니까?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매출액의 100%를 뭡니까? 환경보호단체에 기부를 했고, 또 1% for the planet 해가지고 매년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Don't buy this jacket.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원래 광고를 하려면 우리 재킷 사세요 하고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Don't buy this jacket.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하고 광고를 한 거예요. 왜? 이 재킷을 하나 생산하는데 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환경이 조금 피해가 입으니까 웬만하면은 이 재킷 사지 말고 기존 자켓을 수선해가 입으세요. 이런 취지의 광고를 한 거예요. 소비자 반응은 오히려 뭡니까? 이 제품을 더 많이 사는 이 회사의 진정성을 느껴가지고 매출이 더 늘어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는 Single Use, Think Twice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Single Use, Think Twice 캠페인이 뭐예요? 한 번 쓸 건가요? 두 번 생각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일회용 제품을 줄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어제 제가 신문기사 본 건데 효성이라는 회사에서는 페트병에서 원사를 뽑아냈더니 H&M이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데서 주문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품질은 조금 떨어지고 제조가 까다롭지만 그만큼 비싸게 팔리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필환경, 환경이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비거니즘. 비거니즘은 뭐예요? 비건 하면은 채식주의자라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비거니즘 하면은 채식주의자를 넘어서서 어떤 동물 보호도 생각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러쉬라는 회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러쉬라는 회사는 영국 회사예요. 영국의 화장품 회사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신선한 재료,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정직한 재료 이런 걸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We believe a lush life 해가지고 뭡니까? 신선한 과일과 채소, 안전한 원료,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와 거래 이런 걸 함으로써 뭡니까? 지속 가능한 삶,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슬기로운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슬기로운 소비생활인 거고 슬기로운 투자. 여러분 중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분 계시죠?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ESG 취지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투명한 회사,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가 투명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요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ESG 투자가 대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ESG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자산이 펀드가 이만큼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이런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가 투명한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좋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이런 펀드라든지 ETF 이런 걸 찾아보면은 ESG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펀드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슬기로운 창업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소셜 벤처를 창업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자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슈퍼빈이라는 회사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AI가 포함된 로봇이에요. 여기 보면은 캔이라든지 페트병을 가져가 가지고 여기 넣으면은 이 로봇이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면서 페트병이나 캔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포인트를 지급하니까 캔이나 페트병을 갖다 주면은 그만큼 포인트를 얻고 또 이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양질의 페트병이나 캔을 가지고 재활용에 사용함으로써 또 이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쓰레기가 돈과 자원이 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셜벤처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한번 올해는 끝났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내년도 한번 꼭 도전해 보시고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인정해주는 제도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은 굉장히 한 40분 이상 말씀드릴 내용인데 시간을 촉박이 돼가지고 촉박해서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급히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지속 가능한 삶이란 것은 내 주변에 환경, 경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삶이 되겠고 이 지속 가능한 삶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존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 이런 거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의 환경위기 시각은 9시 46분으로서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속 가능한 삶을 중요시 여기는 에이스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지속 가능한 삶을 실행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소비 생활, 슬기로운 투자 생활, 슬기로운 창업계의 모색과 같은 삼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니까 특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이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엔 좀 더 준비를 알차게 해가지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첫 번째 우리 특강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